요즘 학내에서 가장 큰 이슈죠. 30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학우분들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운영방송국에서 이번 선거의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사항,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우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고동선 선본 제30대 총학생회장 후보 디지털 미디어학과 11학번 박사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고동선 선본 제30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후보 생활체육학과 11학번 재학 중인 유식란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로 후보님, 유식란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전 학생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얼굴이라 신선한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우시는 공약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한대련 탈퇴를 내걸었어요. 네. 저희가 탈퇴해야 된다. 딱 이 이유는 학교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고 그 외부 단체의 힘을 빌려서가 아닌 덕성인들, 6천 덕성인들이 딱 모여서 덕성인의 그들을 위한 그 덕성여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거의 특성화를 통해서 이제 덕성이 엄청나게 그 인류를 향해서 발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두 번째로는 예결산 문제인데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학생회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라든가 간식사업하고 학생회비 하면서 세터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쓰는 대신 이제 이거 여기다 저희가 썼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우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알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장학금 확충인데 4년 동안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총학생의 명의로 된 장학금을 개설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 공약을 내세웠고, 네 번째로는 후보 활성화인데요. 그 UCC라든가 어떤 포스터라든가 이렇게 지금 새로 제작이 되고 있고 학교 커뮤니티나 자유 게시판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홍보처나 그 홍보실 그쪽에 전달하고 이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학우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주시거나 뭐 디자인을 내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학교 홍보에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이 어찌 보면 공약으로는 참 진부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학생의 본업은 공부이고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연한 것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해서 조명을 조금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공약이 선거 시행 세칙 개정인데요. 보통 학우분들이 그런 세칙 조항에 명시되는 단어 같은 거 혹은 그런 절차 같은 것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고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되는데 지금 문지방이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문지방을 좀 낮출 수 있게 세칙을 좀 개정을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한 3팀 이상이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세칙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6가지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동기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학교의 주인은 학우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6,000명을 위해서 그 6,000명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학교 발전도 더 빨리빨리 시키고 학우님들 뭐 복지 문제도 더 확실하게 잡아주고 취업률도 높일 수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높여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후보님은 아직 학생회 활동 같은 경험이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 후보를 보면 이미 경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방식, 용어 같은 경우에서 많이 우리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끼고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언젠가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넘어지고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걷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내세우신 공약 중 총학생회 장학금 신설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 장학금에 사용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고 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제, 그리고 혹은 뭐 간식 사업의 그 수익금, 또 혹은 진짜 학생회비 일부라도 이렇게 모아서 학생의 명의로 된 장학금을 이제 저희가 돌려서 이제 드리려고. 학교 시설을 빌리잖아요. 그럴 때 일정 부분의 커미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금액들이 모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또 다른 공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내부 조명시설 확충, 단과대별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업료에는 내가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권리와 정상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측에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처 개입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학생처에서 근로를 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은 사회봉사과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저 둘이 친하구나가 아니라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신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제 글이 조금 앞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덕성여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이제 면접할 때 말씀 들어보면 니네 아직도 데모하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으쌰으쌰에서 벗어나서 우리 공부로 승부 보는 학교예요 라는 걸 어필하려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30대 총학생회장 후보 박사로 후보님과 유식란 후보님이었습니다. 네, 학우분들의 일을 위해서 많은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우분들께 두 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의 덕성 총학생회 선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덕성 선본 총학생회장 후보 문화인류학과 공학번 석자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총학생회장 후보 법학과 1학번 박수현입니다. 네, 석자은 후보님, 박수현 후보님 반갑습니다. 오고 가면서 학생회의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낯이 익은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내세우신 공약을 학우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이 재단 전입금이나 아니면 학교의 적립금을 이용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졸업유예제도가 아니라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졸업유예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경인지역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을 이동하는 스쿨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대강이동이나 차미리사관 그리고 인사관 책걸상을 교체하여서 좀 더 나은 수업 환경에서 덕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우리 학교의 자긍심인 차미리사 선생님의 역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석자은 후보님은 2013학년도에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동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번에 총학생회장으로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2학기에 수강 신청 정상화와 영원 졸업유예제도 신설을 위한 10일 단식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단식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였습니다. 저는 6천이 힘을 모아냈을 때만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복귀하고 나서 1년, 대학에서 학생들은 학교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발전해왔던 우리 대학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총학생회장 후보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은 작년에 학생 활동을 하셨던 만큼 학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대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서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수강 신청 서버는 2004년에 바뀌고 여지껏 똑같은 서버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 유예생들에 대한 학칙 변경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후에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이해해라 라는 방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운영 방향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덕성의 발전에 학생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약으로 내세우신 부분 중에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공약을 달성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등록금 인하가 사실 없었습니다. 한대령과 함께하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행동전 같은 공약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작년에는 스쿨버스 노선 확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계속해서 걸어왔지만 구체적으로 대강이동 참의사관, 인사관 책벌상 전면교체는 사실 이번에 처음 거는 공약입니다. 오히려 2년 연속 걸고 있는 공약은 졸업유예제도 신설 부분인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학교와 대립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약으로 걸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의사 선생님 역사 지키기는 이번에 더욱더 강화한 공약인데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의지를 받아갈 학생이라면 반복과 상관없이 항상 학우들에게 약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선본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라는 대의체계와 학교 부처 간의 정기회의 개최를 세부 공약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된 대의체계 통해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올해처럼 학생 요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교에 계속해서 말할 예정입니다. 제가 10일의 단식을 끝내고 나서 학교 총장님과 면담해서 이후에 같이 공동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준비를 해보자 라는 대처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우들에게 어떻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1번으로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을 학교가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총학생의 방향도 그리고 모두의 선본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대편 후보 측에서 한대련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대령 가입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사실 덕성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있는 비리재단의 문제나 아니면 지금 많은 대학에서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같은 문제는 한 대학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대령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성분 측에서도 만약에 이 한대련이라는 단체에서 덕성을 위하거나 대학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학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한대련을 탈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후보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3학년도 학생회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학생회 일원으로서 본인이 느끼는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부족했던 지점은 역시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과정이 있고요. 총학생의 이야기도 충분하게 전달드리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 회장으로서 학교와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학우들을 위해 분명히 싸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학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냈던 과정에 대해서 칭찬은 아니지만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덕성여대 학우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다음 주에 주요 5대 공약 외에도 다양한 공약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덕성인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과 학교 사이에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학생회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지라도 학우들을 위해서 1년을 살아갈 학생회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학생회 말고도 2014년 1년을 더 뜨겁게 더 학우들을 위해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많은 단과대 후보들도 있는데요. 그 후보들과 총학생회 모두 꼭 학우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1년을 살 수 있도록 투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대 총학생회 석자은 박수연 후보님이었습니다. 오늘 촬영 위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단일 후보가 아닌 만큼 학우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만큼 학우들의 한 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1월 2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